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성원들은 성장하거나 배움이 있는 조직을 원하고 그게 생산성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주 하드싱 그 첫 스토리에 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얻은 교훈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벤 호로위츠가 느꼈던 이런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챕터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의 챕터예요. 한국 번역책에는 CEO의 숙명, 악전, 고투로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그 원제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라는 것도 되게 와닿아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정의했던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기 의심이 자기 혐오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너무 큰 위기가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뭘 해도 계속 그 생각만 나고 뭘 해도 거기에 계속 침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대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혐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문제와 그 의식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어떻게든 계속 뭐랄까 굉장히 침체된 상태로 붙잡게 되는데 역시나 회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자체가 뭐 실패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상태에 계속 놓여져 있으면 이게 실패를 유발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도 말을 하는 게 이 상태에서 이걸 바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딱 제시할 수 있는 게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태인 거고 매우 위기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4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지려고 하지 말 것. 주변에 이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조직원들과는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를 들어보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나마 선택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선택을 내가 어떤 게 그나마 최선일까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오랫동안 버틸 것.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버텨서 어떻게든 행동하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이렇게 될수록 보다 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고 침체된 감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서 뭐든지 공격적이고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고민상을 좀 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냉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얘기랑 되게 관련된 내용인데 CEO는 있는 문제를 그대로 말하고 구성원들이 심대한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CEO는 생각해보면 악조건 속에서 방향을 선택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는 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직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혼자 끌어안지 말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가 뉘앙스로도 풍겼지만 선택과 책임은 역시 CEO의 몫이고 결단은 CEO가 이제 그 판단 끝에 그리고 고뇌 끝에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팩터는 구조 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성원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임원에 대한 구조조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진실되게 상황에 대해서 원인과 그리고 지금 벌어져 있는 그 뭐랄까요 현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호한 어조로 제시를 해서 오해는 꼭 피해라. 그런 감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구성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독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한 건 해당 진행 과정에서 이제 발표를 한 이후에 어디로 이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리고 싶겠지만 그렇게 공개를 하고 이야기할수록 회사에 더 나와서 떠나갈 사람들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떠나갈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게 떠나갈 사람들한테도 좋지만 남겨질 사람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좋게 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로 나가게 됐지만 그
원인은 자신의 경영 판단과 그 다음에 회사의 미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내보내게 돼서 유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본 적도 있고, 구조조정을 그 타운홀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례를 직접 이제 보기도 하고, 이게 매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천할 때에는 이제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과정과 시행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이게 잘못된 판단이더라도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당시에 조금 더 생각이 될 것 같고 용기가 안 나더라도 뭐라도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가라라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 그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는 이거 하나 기억하면서 행동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게 저 회사는 뭐 힘든 거 아니야? 어차피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언론, 투자자, 그리고 뭐 외부의 이제 뭐 파트너사나 뭐 다른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뭐 생각보다 이 회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회사의 조금이라도 이제 생존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일에 집중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벤 호로이츠는 예를 들면 당장 회사가 파산하면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옵스웨어를 하겠다라고 나와서 그 옵스웨어가 나중에 16억 달러에 매각이 될 정도로 잘 버티고 잘 매각을 했잖아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부담감을 좀 털어내고, 지금 내가 어차피 위기 상태에서 내가 뭔가 정말 신의 한 수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아쉬울까를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하고 판단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사람과 조직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성원들은 성장하거나 배움이 있는 조직을 원하고 그게 생산성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합한 관리자의 중요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교육이나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가 위기 상황이더라도 관리자에게 직무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듣고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 나 어떻게 하는 게 좋지? 그리고 회사나 그리고 그런 경영자가 나한테 기대하는 뭘까를 조금 더 명쾌하게 파악을 하는 게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구성원들은 최대한 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버티려고 애쓴다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관리자를 뽑아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CEO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이 깨닫고 생산성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벤 호로이츠가 강조한 이 교육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지식들을 이제 잔뜩 구성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뭐 모르던 내용들을 이제 학습시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생각하고 있던 기대치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거를 그 조직이나 그리고 경영자가 나한테 기대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거에 중심을 둬야 되겠구나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든 게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나쁜 서비스, 좋은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영자가 생각하는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내용이 전달하는 그런 등의 교육도 충분히 생산성이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관리자, 즉 임원들이죠. C레벨들 임원들도 진행을 하는데, 관리자를 뽑을 때 이제 직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경영자가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채 사람을 뽑게 되면 결국에는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주로 대기업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람들이 뭐 반드시 그런 이제 스타트업 조직에 뭐 적합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큰 조직과 작은 조직은 역할이 되게 다르고, 큰 조직의 책임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대기업에서 오신 책임자들은 보통 여기서 강조하는 것처럼 약점이 다방면으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좀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뾰족하게 장점이 이 사람 이거 하나는 확실해, 다른 거는 좀 모르겠어 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이 큰 거대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제 버티면 사람이 여러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구설수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관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분들은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좀 되게 뭐랄까요 능수능란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생각보다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좀 익숙해진 사람들이 스타트업 조직에는 반드시 맞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옵스웨어의 이제 세일즈 임원에 대해서 이제 뽑는 사례를 들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벤 호로위츠는 생각보다 좀 명확하게 있었고 뭐 할당량을 잘 달성을 할 수 있게 세일즈에 대한 최대한 교육을 하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적합한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적합하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직무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좋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하게 돼서 20명 중에 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분명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회사의 이사회와 그리고 공동 대표인 이제 마크 안드레센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 좀 부족하지 않나, 임원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 예시가 돼 있는데 학벌도 좀 그렇게 특출나진 않고 그리고 특히나 전문성이 있는데 친화적인 태도가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직설적인 말투를 통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벤 호로위츠 판다에는 자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약점보다는 그 직무에 적합한 강점 하나가 매우 명확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고 그분은 실제로 기대치 이상으로 실적을 달성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뭐 분야와 직책과 그 직책에 맞는 업무 능력이 있는데요. 사람 좋은 일 안 하는 관리자보다 좀 괴팍하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업무 지시도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테크 기업에는 좀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CEO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CEO가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그 CEO가 원하는 점을 자기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그걸 그대로 녹여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 인터뷰 시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 중에 아주 간단한 소회를 이제 또 얘기해보자고 하면 벤 호로위츠가 생각보다 자주 그런 세일즈 부서가 어떻게 꾸려져야 되고 그 책임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세일즈 부서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다방면에 걸쳐서 뭐 사례와 아니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기술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분량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세일즈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회사들이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세일즈는 당연히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드러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CEO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가 날 때부터 이런 거 다 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먼저 고생하면서 그리고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먼저 어떤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보고 내가 이 상황에 놓인다면 내가 대표로서 아니면 내가 구성원으로서 아니면 저같이 제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 아닌가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이 다른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 1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저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제 권해드리고 여러분도 이걸 통해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책이다 라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